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번째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당선되면 새만금 SOC 구축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주 화약일로 가닥을 잡았던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지지부진합니다. 지역색이 없는 제3의 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라북도의 미세먼지가 국제사회에서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국가 기준조차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내 사찰마다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가까운 사찰을 찾아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던 부처님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사찰 광장을 가득 메운 오색연등이 저마다의 사연과 소원을 담고 따사로운 햇살에 형형색색 고운 빛깔을 자랑합니다. 신도들은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빌며 정성스럽게 연등을 달고 법당에 모여 경건한 모습으로 연거푸 절을 합니다. 항상 이게 가정에 행복하고 자식들 아무 일 없이 두루두루 그냥 넓은 신야를 바라보면서 살으라고. 명종을 타종하며 봉축 법요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태공 송월주 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슬기로운 삶과 함께 나누는 삶을 강조하고 신도들 스스로 부처님이 되는 마음을 되새기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언급하며 분열된 국론의 화합과 통합이 부처님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단계만큼이나 시급한 것이 통합입니다. 공존하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밖에 고창 선운사와 부안 내소사 등 도내 사찰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탄핵 정국을 수습해야 할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가난한 자의 곁에서 화합과 통합을 몸소 실천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무거운 울림으로 다가온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가 새 정부의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을 강력 건의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난달 초 정부의 선박펀드를 통해 발주된 선박 10척이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배정된 만큼 하반기에 발주될 1조 6천억 원 상당의 물량은 군산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우조선 건조 물량의 실제 계약은 7월에 이뤄지는 만큼 군산조선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일부 물량 배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익산 백제 유적지구 정비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금마지구 121만 제곱미터에 그쳤던 익산 고도보존 육성 사업 대상지가 앞으로는 미륵사지와 왕궁리, 쌍릉, 제석사지 등을 포함하는 308만 제곱미터로 확대돼 대대적인 발굴과 복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비 3,651억 원 가운데 국비 보조가 736억 원 증가해 민자유치 부담이 크게 완화돼 이주단지 조성과 경관 조성 등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번째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전투표를 앞두고 각 당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1강 2중으로 재편되는 위기 상황에서 다시 전북을 찾은 안철수 후보. 안 후보는 문재인, 홍준표 후보를 두루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자존심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 5년 내내 싸우고 개파 패권주의로 무능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자기 편 무능한 사람 갖다 씁니다.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문제 풀지 못하고 양강 기득권 세력과 달리 자신은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군산 새만금 33센터에서 선대위 새만금 특별고문인 강현욱 전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SOC 구축 등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만금 SOC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 미래전략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안 후보는 이후 전주와 남원 등을 잇따라 방문해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막판 유세에 공을 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여론조사 결과에 안심하지 않고 지지 의사를 가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바른정당 도당도 봉축 행사가 열린 도내 사찰과 관광지 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분주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읍면동 사무소 등 도내 241곳에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귀가 점쳐졌던 국회 정운천 의원이 잔류와 탈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탈당 예고 후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바른정당 잔류와 탈당 후 자유한국당 입당은 물론 무소속 활동과 국민의당 입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주 화약일로 가닥을 잡았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각 지자체 반발이 너무 심하자 지역색이 빠진 제3의 날을 논의해 올해 안에는 확정짓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자문단을 꾸려 전주 화약일인 6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전주 화약일은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물일 뿐 명분이 약하다며 반발이 심해지자 기념일 제정은 또 해를 넘겼습니다. 결국 지역색을 뺀 제3의 날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선양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국가기념일 제정을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있더라도 그동안 지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자체들이랑 막 이렇게 달라드니까 전국 단체가 30개가 있거든요. 정읍과 고창도 한 발 물러나 제3의 날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시하는 날은 역시나 제각각입니다. 정읍은 황토연 전승일과 고부 봉기, 그리고 제3의 날로 특별법 공포일을 제시했고 고창은 무장 기포일을 선호하지만 2차 봉기일이나 집강소 설치일 중 하루를 할 수도 있다고 발을 뺀 상태입니다. 두 지자체는 이 중 하루를 기념일로 제정해달라고 지난해 말 국회에 청원을 해놨습니다. 동학 관련 예산을 43억 정도 편성하는 지자체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자체와 함께 열심히 동학 관련 사업을 하면서 기념일 주장해야지. 정읍끝이라고 하는 그 끈을 놓고 제3의 날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 고창에서도 함께 생각해볼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념일 제정 논의만 올해로 13년째. 이제는 기념일 제정을 더 늦출 수 없는 만큼 대승적인 양보와 수용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송천동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지가 올 여름에는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시는 논란이 계속된 예비군 훈련장 이전지를 전주 관내로 확정하고 세 곳의 후보군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7, 8월쯤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예비군 훈련장은 5년 전부터 3호사단 본부와 이전을 추진했지만 완주군과 갈등을 빚으며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규 항로 개설로 군산항 컨테이너 운송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작년 3월 군산 링보 상해 항로 개설과 올 2월 군산 청도 노선 개설에 힘입어
1, 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 운송량은 13,529TU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5월 중에 군산 1조 간 항로가 추가로 개설되면 군산항 국제선 정기 항로가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화물 운송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들어 전라북도의 미세먼지가 국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국가 기준조차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확정한 올해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 1월 평균이 58 마이크로그램, 2월 평균이 5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정부가 규정한 국가 대기 환경 기준치 연평균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긴 수치입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이 합산돼 평균도 낮아졌을 뿐 일부 지역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전주시 중앙동의 경우 1월 77, 2월 67을 기록했고 전주 금암동과 익산 모현동 역시 관리 기준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짧은 이격거리지만은 그 오염의 농도가 다르게 나오는데 국가 기준이 아닌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기준을 대입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측정소가 설치된 도내 15개 지역 전체가 기준을 두세 배 이상 초과하게 됩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기준 또한 국내 기준과 WHO 기준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쁨을 81로, 매우 나쁨을 151로 설정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0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기준 설정에 관여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조차 미세먼지 기준이 건강 기준이라기보다는 관리 기준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한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겠죠. 이거는 정책이기 때문에. 비판이 거세지자 환경부도 뒤늦게 재검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꼭 강화하겠다 이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이런 의견이 있었고. 미세먼지 농도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 딱히 나쁘지는 않다고 애써 표현하는 느슨한 국가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다비 프레투 감독의 라이플이 국제경쟁부문 대상을, 임태규 감독의 폭력의 씨앗이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한국단편경쟁부문 대상에는 백영헌 감독의 가까이가 선정됐으며 영화제는 사흘간 상영 일정을 더 이어간 뒤 오는 6일 공식 폐막합니다. 초등학교에도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학생회실이 설치됩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3억 원을 지원해 도내 75개 학교에 추가로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처음으로 25개 초등학교에도 학생회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의 절반 크기 이상을 확보한 학교에 대해 설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는 158개 중고등학교에만 학생회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수 의견문화제가 오늘 개막해 나흘간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완주군이 증강현실 게임을 적용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오수 의견제가 오는 전야제를 시작으로 7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로 33회째를 맞는 의견문화제는 전국 애견인들의 축제로 오수 의견공원 일원에서 가요제와 경견대회, 반려견 콘테스트 등의 다양한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그 아이템을 개발하면서 장차 우리 지역이 애견 산업의 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향하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대표 지역 축제인 오복마실축제를 오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해 6일까지 대동 한마당과 상설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47개 주민 참여형 행사를 펼칩니다. 완주군이 운영하는 증강현실 게임을 적용한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완주의 여러 관광지를 관람하며 스탬프를 획득하면 기념품을 주는 방식의 투어는 전북 투어 패스와 연계해 관광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 투어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모바일 스탬프 투어 AR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재미있는 완주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춘향제를 맞아 광활루원 북문에 좌대 포함 4m 높이의 춘향과 이도령상인 조형물을 완공해 탐방객 증가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인들이 이 앞에서 같이 사랑을 가약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놓고 사랑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좋은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순창군이 어린이날 맞아 대규모 선물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품공원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선물 잔치는 마술쇼와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솜사탕 만들기 등 31개 특별 공연과 축하 공연이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정부의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전북대가 탄소 기반의 공학인 육성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향후 5년간 50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탄소 기반 나노융합 응용기술 사업단을 중심으로 공학 전문 인력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은 미래부 주관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전북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5개 대학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봄꽃 명소인 대하수목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지난 4월 화산 벚꽃과 이국적 정추의 튤립이 개화한 데 이어 이달부터 철쭉과 금낭화, 꽃잔디가 잇따라 꽃망울을 터뜨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금낭화 자생국락지는 전국 야생화 100대 명소로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부터 사흘간 예원당에서 춘향제 기념 공연으로 창극 춘향실록을 선보입니다. 모교 국악예술무대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세계 예술단의 합동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우진문화재단은 청년작가 초대전으로 오늘부터 17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한정무 작가 개인전을 엽니다. 미술을 통해 소통하는 영호남 미술교류전이 오늘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속리 서예문인화 연구회의 2번째 전시회가 오늘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마련됩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부안 오복마실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안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2회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미성동 국제문화마을 앞 보리밭에서 열립니다. 2017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가 오늘부터 6일까지 김제 망해사 인근 보리밭에서 펼쳐집니다. 애견인들의 축제 의견문화제가 오늘부터 7일까지 임실군 오수의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완주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에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7도, 군산 25도 등 24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재빈 씨 뉴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